더 나은 내일을 그립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입니다. 소소한 뉴스를 저희가 시인의 시각으로 곱씹어 또 세상을 보는 각도를 한번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에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네. 방수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요, 저희하고 좀 익숙하면서도 좀 현실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은 아쉬운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네. 한복 근무복이 보급된다라는 소식을 좀 들고 왔습니다. 한복 근무복.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복진흥센터가요. 예. 4명의 디자이너와 함께 총 64종의 한복 근무복종을 개발을 해서 지금 문화역 서울에서 전시를 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름 셔츠부터 겨울 패딩까지 이제 한복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좀 실용적인 근무복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일상에서 한복을 입는 문화를 좀 확산을 하면서 예. 한복의 시장성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네, 중고등학생들이 입는 뭐 한복 교복이라든지 한 달에 한복 입기 좋은 날에 이어서 좀 생활화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점차 대상을 좀 확대해서요. 이 디자이너들의 취지와 디자인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설명회도 오는 4일에 열리고 그렇군요. 전시가 11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근무복이라는 게 사실은 하루 종일 입어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근무할 때 입는 옷은 아주 불편한 옷을 입기는 좀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상적인 또 복장하고는 그렇다고 또 똑같을 수는 없고. 맞습니다. 예. 근데 입고 있으면은 편할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그렇죠. 저는 나갈 때 밥 먹으러 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네. 시선 광탈이 예상이 되고 시선 광탈. 네, 뭐 네. 제가 원하지 않든 시선을 확 잡아끄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좀 뭔가 평소에 입지 않는 옷을 입다 보니까 사실 밥 먹을 때만은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사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좀 불편함과 어색함에 좀 체하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되고요. 근데 사실 또 뭐 그런 연예인이 아닌 이상 예. 일생에서 또 그런 이목을 집중받을 일은 또 잘 없다는 측면에서 집중 받는다는 면에서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뭐 나름 신선한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반반 정도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직접 입어야 되는 직원들 입장에서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기업들은 더 복장이 더 일상복에 가까워질 정도로 좀 편해지는 추세이고 네. 복장을 이렇게 입어라라고 권하는 거는 좀 예전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맞습니다. 사실 근무 환경이 얼마나 편하냐에 따라서 이제 업무 효율이 올라간다라는 당연하죠.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다들 복장 자율화를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갑자기 다른 의무의 또 근무복이 또 생긴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맹점이 있다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예. 하지만 그 근무복이 다른 복장이 아닌 우리의 전통 복장인 한복이라는 지점에서 또 이런 볼멘 목소리가 좀 잦아들 또 이제 여지가 또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뭐 사실 뭐 서양의 옷이라고 해서 다 편한 것만은 아니어서 정장은 사실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근무를 위해서 필요할 때 입게 되는데 어떨까? 이 국민들 대상으로 이런 거 효과는 좀 있을까요? 그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국민들 대상으로 한복을 친숙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좀 맹점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실 한복이라는 게 이제 한민족이 입던 그런 전통 복장을 말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걸 친숙하게 느끼겠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었나? 사실 이게 반대 입장에서 좀 생각이 들고 예. 우리가 한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애정이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한복의 미를 잊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존재함을 좀 각성시켜주는 효과가 이번 사업에서 조금 중요한 의미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홍보 효과가 있다면 어디서 입어야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일 편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 관광사업 이렇게 해서 관광사업.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주민들과 보다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 아니면 구청 이런 곳에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한복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시시각각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 오히려 좀 더 이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느끼게 하려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 삶 맞다. 속에 더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관광은 아무래도 외국인들 대상으로 맞습니다. 하니까. 네. 자, 요즘에 연예인들이 한복을 입는 것은 좀 화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해외에서는 홍보 효과 같은 것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런 기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복 근무복이 사진을 보니까 한복 느낌은 나지만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어디까지를 한복이라고 그러고 이게 어디까지 변형된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죠. 이게 한복에서 이제 변형이 됐지만 어디까지 이제 그 선을 지킬 것인가라는 지점인 건데 네. 사실 2019년에 뭐 경복궁과 같은 극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복을 좀 한복을 응용해서 만들었는데 그 디자인이 2019년에. 디자인이 약간 인민복 복장을 연장시킨다라고 해서 사실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 한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어디까지 한복이라고 예. 볼 수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사실 한복이라는 그 뜻은 우리나라 고유 의복을 뜻하면서도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사와 어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 시대상에 맞게 변형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 어떠한 특징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수렵과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정착을 하면서 사실 그거에 알맞게 이제 바뀌어 갔다라는 그렇겠죠.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한복 자체도 얼과 함께 시대상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어야 이게 지점이 정확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현대식으로 어느 정도는 변형돼야 돼야 된다. 된다. 하지만 전통의 미는 같이 살려가면서도 현 시대에 어울리는 우리 생활에 적합하게 변모되는 그러한 균형적 지점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만. 그렇다면 요즘에 어디 그 시내나 이런 데 경복궁 근처를 가보면 빌려서 입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뭐 어우동 복장 뭐 이렇게 다양하게 네, 남녀 맞습니다. 다르게 같이 입고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과연 한복 제대로 된 한복이냐?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뭐 전주 한옥마을 가서 이 한복 체험을 직접 해본 경험도 있는데요. 네. 막상 가서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과장된 디자인의 한복을 많이 빌려서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복이 주는 그런 어떤 약간 이제 고전적인 세련된 정재미보다는 좀 과시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네, 화려하죠. 그런 화려하고 것들은. 예. 그래서 이게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느낌보다는 하나의 뭐 유흥, 과시, 유흥으로. 드러내기의 수단 예. 이런 것처럼 되는 것 같아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네네네. 네. 자, 지금 최근에는 뭐 K자 붙은 게 하도 많아서 K-팝, K-뷰티, K-방역. 외국인들이 보는 그 우리나라에 대한 느낌은 과연 무엇인지 그걸 잘 살려낼 때 이것이 또 우리 것이 정체성을 더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제가 사실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유학을 한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때 많은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K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저는 좀 놀랬던 게 한국인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 뷰티 제품이든 뭐 아이돌이든 아니면 뭐 전자기기든 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예. 단 하나. 이 한복에 대한 얘기는 제가 3년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 누구도 먼저 저한테 한복이 뭐냐, 한복은 어떻게 입냐, 너는 가지고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저 역시도 사실 한복을 어필하려는 마음이 있었나라는 지점에서 저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한복이 굉장히 이 K컬처 속에서도 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도가 낮았던 것이 아닌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 적합한 시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오늘은 좀 독특하게 예. 저희가 이제 K 전통 문화 한복 얘기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 시인 중에서도 우리나라 대표적 시인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토속 방언을 많이 사용해서 작품을 쓰는 이 백석 시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예. 이 백석 시인의 작품을 하나 저희가 같이 공부를 오늘 해보면서 예. 우리한테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같이 낭송해 보죠. 네. 외갓집 백석. 내가 언제나 무서운 외갓집은
초저녁이면 안팎마당이 그득하니 하얀 나비 수염을 물은 보득지근한 복제 제비들이 시골시골 모여서는 짱짱 쇠스럽게 울어대고, 밤이면 무엇이 기와골에 무릿돌을 던지고 뒤우란 배낙에 째듯하니 줄등을 헤어달고, 부뚜막의 큰 솥 적은 솥을 모조리 뽑아놓고 잿동에 간 사람의 목덜미를 그냥 나려 눌러선 잿다리 아래로 쳐박고, 그리고 새벽녘이면 고방시렁에 채국채국 얹어둔 모랭이 목판 씨르며 함지가 땅바닥에 넘너르니 널리는 집이다. 네, 백석 시인의 외갓집 같이 들어봤는데 알아듣기가 어렵네요. 네, 굉장히 생소하셔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셨을 텐데요. 시간이 저희가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이 중에서 가장 힘든 어휘를 하나 좀 골라주시죠. 힘든 어휘라고 하면 이제 네. 제가 시골 이게 뭐예요? 네, 수두룩하게 많이 들끓어서 시끄럽고 수선스러운 모양을 뜻하는 우리의 전통 방언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백석 시인의 외갓집 한번 들어보시면서 모르는 단어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겠어요. 좋습니다. 이게 순 우리말인가요, 다? 네, 이게 평안도 이제 방언을 주로 쓰신 백석 시인이라서 예. 자,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전통말이 순 우리말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K문학도 결국은 우리의 것을 잘 맞습니다. 찾아가는. 네. 네. 우리의 것을 다시 찾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시한가 한복 근무복 보급 소식과 함께 우리 문화의 가치를 한번 방수진 시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